자, 고전시 수업입니다. 6평 해설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같이 시작을 해볼게요. 역시 운문문학 똑같이 보기를 먼저 보고 좌표를 좀 찍어요. 그쵸? 우리가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나 어떤 방향으로 이 글을 읽어야 되지? 보기는 그 얼굴이에요. 제목은 한거 18곡이에요. 연계를 열심히 했든 아니면 기출 공부를 열심히 했든 어디선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기출로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번 연계작이기도 했을 텐데 알면 되게 고맙긴 한데 안다고 해서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방향이 어디인지는 그 뒤에 있는 보기를 보고 좀 더 꼼꼼히 잡아주셔야 돼요.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 그게 무슨 말이야? 본인이 지향하는 게 있어. 그걸 실천할 거야. 그런 태도가 변화하나 봐요. 그러면 이 변화 과정을 앞으로 읽어나가야 된다는 건가? 그걸 그려냈다고 하고 또 연시조인데 이 모든 내용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라고 하니까 형식상의 특징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저는 3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몇 개나 생각했나요? 전 첫 번째로 이 생각했어요. 연계든 비연계든 구기출이든 한거 18곡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 단어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한가롭다. 그쵸? 보통 어떨 때 써요? 자연에 머물면서 한가롭게 그 정취를 즐기고 있을 때 써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이거 한가하다. 이거는 자연의 친화적인 삶을 얘기할 때 쓰는 건데 라는 생각이 1. 2. 얘가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향하는 삶을 실천한다. 그러면 자연에 머물면서 무언가의 지향을 드러낸다는 건데 그리고 그걸 실천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우리는 고전식 기초도 머릿속에 쓱 알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기출을 통해서도 그리고 수특 혹은 수한 이런 연계 교재를 통해서도 관통하고 있는 이 사대부들의 지향점 알고 있을 거예요. 뭐예요? 그치?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이 자연은 어떤 곳? 자연의 물리, 자연의 이치와 인간사의 이치와 도리,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일치되어 있는 아주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이 이상적인 공간의 자연, 여기에 머물면 되게 좋고 여기에 머물지 못하더라도 인간은 보통 어디에 살지? 자연에 살진 않지? 속세, 다시 현실에 살아요. 하지만 이 현실에 살더라도 끊임없이 무엇을? 자연을 지향하고 이 이상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 겉으로는 자연에 산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더 진짜 의미는 나는 이런 이치,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가 하나 된 어떤 이상세계를 실현하고자 해. 혹은 이상세계 속에서 살고 싶어. 혹은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같은 어느 쪽이든 이쪽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대부의 모습이에요. 그쵸? 흔히 이렇게도 얘기하죠. 속세에서의 삶은 대부의 삶이면 자연 속에서의 삶은 사의 삶이어서 자연 속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를 수양하고 도리를 추구하고 이치를 깨닫는 이런 수양에 가까운 삶은 사쪽. 그치? 속세의 어떤 입신양명이나 좀 더 현실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귀공명 뭐 이런 거 요거는 대부 쪽. 요렇게 단순화해서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고전시의 어떤 틀이다 혹은 성리학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얘를 보면서 속세에 있는 내가 자연을 지향하는 혹은 이상, 수양하고 이치를 깨닫는 요런 삶을 지향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또
내용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 할 때는 쌤은 하나 더 생각했어요. 쌤 뭘 더 생각해요? 이건 그냥 구기출의 출제 포인트인데 옛날에 그 윤선도 시가 나왔을 때가 있어요. 만흥이라는 시인데 1수부터 쭉 이어가지고 1수와 6수 사이의 단어들 사이의 관련성, 1수와 2수 사이의 구절들 사이의 해석의 유사성, 이런 식으로 혹은 대비, 이런 관계까지 싹 묶어가지고 연시조를 출제했을 때 이렇게 각각의 수를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긴밀한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1수에 있는 게 3수에서 뭐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 밑에 거를 보면서도 그럼 내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지라고 검토해 본다면, 첫 번째, 이거 자연에서 뭔가 머물면서 자연에서 사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시겠다. 혹은 머물지 아직 못했어도 머물고 싶어 라고 말하는 시겠다. 두 번째, 고전시니까 사와 대부의 갈등 혹은 자연을 지향하는 속세에서의 어떤 삶의 갈등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본다면, 이상세계로서 혹은 좀 더 온전한 세계로서 자연 안에서 이치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닐까? 세 번째, 연시조니까 어쨌든 유기적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실제로 선지를 쓱 보면 3수 1수, 3수 8수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이 출제가 될 텐데, 이거 출제될 때는 눈으로만 쓱쓱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구절에 대한 풀이가 될 수 있게끔 아주 정확히 연결해야겠다. 왜? 안 그러면 얘는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기가 하나 더 있었어. 되게 감사죠. 봐봐.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한다. 다시 출사와 세상에 나가는 것과 은거, 자연 속에 머무르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숨어 있는 것, 요 사이의 고민과 해소 과정을 담았다. 나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얘들아, 경제적 문제 수능에서 나오면 다 뭐야? 돈이야, 돈. 경제적 문제, 현실적 문제 이런 표현 나오면 거의 다 그냥 돈 문제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 엽전을 하나 그려봤어. 자, 그래서 현실적 문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좀 힘들었었던 상황 혹은 곤란을 겪었던 상황에 대해서 성찰, 그러지 말걸. 또 나시, 세속적 가치, 이게 뭐겠어? 그럼 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지? 요걸 떨치지 못해서 과오를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 뭐? 아, 현실적 문제, 세속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 이걸 떨치지 못하고 계속 쥐고 있느라 과오, 실수했다. 그거 위에 있는 곤란을 겪었다. 요거랑 비슷하지 않겠니? 다를 수도 있는데 비슷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성찰. 왜? 본인은 지금 어떤 선택한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아마 경제적 문제를 쥐고 가는 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떨치지 못한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정리해볼까? 쌤은 가시는 예측했던 대로 출사, 세상에 나가는 어떤 대부로서의 삶과 그 다음에 은거, 사로서의 삶, 요 사이에서의 갈등과 해소라고 했는데 제목이 한거 18곡이었으니까 요쪽을 선택해서 한가롭게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한만 쓰니까 진짜 정한 같네. 그거 말고 한가로움,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유학자로서의 신념이라는 표현도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사와대부의 갈등은 유학자로서 되게 중요한 요소였을 거야. 왜? 사실은 사대부라면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도 역할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겠다. 근데 얘를 선택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이거 하나랑 나시 보면 우리 어떻게 정리했어? 얘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다시 말해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조금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있어. 그리고 요걸 떨치지 못했어. 떨쳤어야 하는데
떨치지 못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떨쳐야 했다가 자기의 생각, 이상. 근데 그걸 떨치지 못했다가 실제 현실. 그래서 이 실제로 떨치지 못한 자신에 대해 뭐를 저질렀다? 아, 나 이거 너무 과오, 잘못이야 라고 뭐 하는 거야? 성찰하는 글이었겠구나. 됐어? 나는 이 정도는 정리하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 가면서 이제 연시조로서의 어떤 연결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가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자, 이제 본문이야, 얘들아. 본문 보면서는 이제 연시조인 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시조 시작할 때 팁이 있어. 초장, 중장, 종장이 있지. 종장, 끝, 종결, 주제의 집약 이쪽이야. 그러니까 시가 좀 잘 안 읽히면 첫 번째 팁은 맨 마지막 종장을 어떻게든 해석해서 나머지를 퉁쳐 진짜로. 그래서 일일이 해석이 다 되면 제일 고맙고, 해석이 안 되면 집약된 주제를 잡고 통통 하면서 비슷한 말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보면 평생에 원하는 게 다만 충효뿐인데 이 두 일을 말면 안 하면 금수 짐승과 다를 리가 없다. 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 황황하노라. 일단 종장이 주제의식일 테니까 한 번만 더 신경 써서 생각해보면 뭔가 마음에 하고자 해. 선생님, 해석이 아주 명확히 안 되는데 어쩌죠? 비슷한 말들 연결하라고 현대 시할 때도 얘기했지. 원해, 하고자 해. 10년을, 이거 별표 달려있으면 밑에 있는 주석 봐라. 10년 넘게 막 방황하고 돌아다녀. 평생 그렇게 원하고 방황하고 돌아다녀. 비슷한 말이지? 그러면 결국 평생 원하고 그걸 못할까 걱정하고 싸돌아다닌 것, 진짜 뭐? 충효. 이것뿐이야. 심지어 이거 안 하면 넌 짐승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이거 해. 인간의 도리로서 너는 충과 효를 실현해야 된다. 요걸 간절히 원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 선생님, 충효가 어디예요? 항상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거든? 그럼 충과 효를 실천하는 방식은 더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은거에서 자연에 머물면서 실천하는 거겠니? 아니면 속세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서서 실천하는 거겠니? 그래, 이쪽으로 가야 충효가 나올 거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차피 충성, 효도, 이것도,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연의 은거에서 자기를 수양하는 것도 둘 다 유학자의 신념이자 가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충효가 되게 정신적인 가치고 뭔가 사대부로서 추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어쨌든 이 정신적 가치는 은거해야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혼자 막 이렇게 당황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그럴 땐 얘들아, 공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풀려. 어쨌든 자연이라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공간 안에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수양하는 것과, 그게 이쪽 출사, 세상의 출, 나아가서 그 사대부로서의 어떤 이상이 될 수 있는 충이나 효를 실천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건 어쨌든 간 속세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생각해보면 이건 출사에 어울리는, 충효는 이쪽에 어울리는 것. 그래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방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나아간다, 요거, 자연에 머무른다, 이거는 처라고 해. 그래서 나아가서는 충효하고 머무르면서는 수양하는 것을 이 사대부의 출처관이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래서 공간을 중심으로 이해해주면 이 충효를 어디다 붙여야 되지라는 고민이 좀 쉽게 해결이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긴 출, 여기는 처. 그럼 이거는 출, 나가서 뭔가 하려고 했어. 근데 비록 못 이뤘어. 자, 유기적 연결 속에서 보자고 했으니까 연결해보자. 한번 좀 볼까? 비록 못 이뤄도 임천이 좋대. 이건 두 번째 팁. 쌤은 고전시를 읽을 때 항상 자연물이 2개 이상 붙어 있으면 그냥 자연이라고 바꿔 읽거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물 숫자도 있지만 강자도 있고 호수를 나타내는 호자도 있고 그치? 뭐 격계수라고 해서 이제 뭐 요런 뭐 계곡, 시내 이런 걸 나타내는 것도 있어. 마찬가지로 샘천자도 있고 샘천자도 있고 내천자도 있겠다. 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조금만 더 해볼까? 뭐 하늘에 있으면 하늘 천자? 뭐가 있을까? 달이 뜨기도 할 거고 하늘에 바람이 불기도 할 거고 노을이 지기도 할 거고 안개가 끼기도 할 거고 되게 많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 놓고 두 개씩 묶어서 이걸 읽어봐. 예를 들면은 강호, 뭐 강호한정가 이런 거 할 때도 들어봤을 텐데 두 개 묶어 놓으면 이걸 굳이 강과 호수를 한가하게 거기서 즐겼다 이렇게 읽기보다는 그냥 자연 노래 했네 이게 낫거든. 마찬가지야. 풍월 이거를 달을 읊고 바람을 맞았다라고 구별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자연을 즐겼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저기도 임천 나왔을 때 일일이 해석하려고 하기보단 그냥 자연이구나라고 해석하는 게 낫거든. 그래서 자연이 좋다 그냥 이렇게 읽어보자. 그 다음 무심 어조는 어조 여기 보면은 뭐 물고기랑 새라고 돼 있는데 자연에 있는 애들이겠지. 그럼 얘들은 뭐해? 한가하다. 우리 아까 얘기했어. 자연 친화할 때 기본적으로 한가하다라는 건 자연에서 은거하면서 한가롭게 즐기는 정취 요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욕심 없고 한가하고 조만간 난 세상일 잊고 너 누구? 얘지. 얘를 좇고 싶다. 정신적 경지를 따라가고 싶고 저기를 닮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욕심 없이 살고 싶고 한가롭게 살고 싶은가 봐. 됐지? 그럼 선생님 이게 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린 끝난 거야. 위랑 연결해보자.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조만간 세상 일을 잊고 싶어. 이루지 못했다는 건 이루고 싶었는데 안 됐다는 거잖아. 그치? 위에서 이루고 싶었던 거 뭐야? 마음에 하고자 했던 거, 평생 원했던 거 충효. 맞아? 그러면 충효라는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출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내에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잊고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자연에서 무심하고 한가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쪽이네. 은거. 자연. 그래서 이쪽이 임천이라고 하는 자연에 대한 어떤 추구, 한가로움에 대한 추구다라고 읽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이 세상사에 대한 일 하고 읽으면 돼. 시험 볼 때 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구분해요? 아니 쌤 같은 경우는 현대시 했을 때랑 똑같은데 되게 빠르게 그냥 연결해. 원했다, 하고자 했다, 하는 거 못 이뤘다? 그럼 세상 일 잊어버리자. 그럼 대신 뭐 할 건데? 자연에서 한가롭고 무심하게 지내자. 그러면 요만큼 잡았으면 이미 보기에서 요거 이상의 해석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보기를 그대로 따라가 주기만 하면 돼. 같이 따라가 볼까? 자, 출하면 치군택민. 얘들아 별표 달려있으면 별표 꼭 봐. 처하면 조월경운. 지금 대충 봐도 근데 사실 알 수 있어. 출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니까 군주나 백성에게 좋은 일 하는 걸 거고 처가 자연에 한가롭게 머무는 은거하는 것이니까 달이나 구름 보면서 즐기는 걸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별표 달려있는 거 적당히 해석해 주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유기적 연결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보자. 그래서 명철군자는 이것을 즐긴대. 명철하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어쨌든 이러한 군자들은 이것을 즐긴데 대체 뭘 즐겨?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즐길 수 있는데 그 다음 하물며 부귀는 위기라서 가난하게 살리로다. 나한테 대답해줘봐. 일단 부귀 어느 쪽의 삶이야? 출했을 때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쪽의 삶이지. 근데 얘에 대해 위기가 있다. 그래. 출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마이너스적인 부정적인 상황을
걱정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부귀 됐어. 뭐 할 거야? 부귀에 반대되는 가난한 삶을 추구할 거야. 지금 그러면 대비되고 있는 요소 뭐겠어? 출과 처의 대비처럼 그렇지. 가난한 삶은 요쪽으로 연결을 해서 자연에서 살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거 저거 어떻게 해요? 해야 돼? 해석을? 해야 돼. 왜 구절풀이에 나오긴 해. 근데 사실 정확한 뜻은 지금 이 시험지 안에서 해석하는 거 밖엔 답이 없다. 왜냐면 일단 이런 뜻이긴 해. 똑똑한 사람은 요것과 요것 사이를 잘 오가면서 모두를 즐긴다 해서 둘 다 상황에 맞게 잘 누리더라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과거에 좀 됐어. 한 6, 7년 전? 이때는 이 명철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를, 자 지금 해석은 아니야. 틀린 해석인데 그때 당시엔 이거를 이렇게 읽었었어. 현명한 군자는 이것을 즐겨. 지금 즐기고 놀 수 있고 한가하고 이런 건 누구야? 얘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연결을 해서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즐기는 자연 친화입니다.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것은 자연 친화고 그걸 즐기는 거니까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즐기니까 하물며 나도 부귀는 위기이다. 그냥 가난하게 요거 즐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나의 맥락으로 과거엔 해석해줬던 적이 있어. 이거 EBS의 과거 해설에도 꽤 많다? 과거엔 이게 연계교재일 땐 정답이었던 거야. 근데 올해는 이렇게 안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풀면 심지어 틀려. 그럼 뭐 어쩌라고요, 선생님? 고전시는 해석이 확정된 게 잘 없어. 그리고 무언가가 확정이 딱 되면은 그 해의 기출에서는 잘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공식적인 해석을 많이 볼 줄 알아야 돼.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지만 많이 한다고 정확히 아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올해 공식적으로 허용된 그 해석이 뭔지를 꼭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기본적인 해설서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알겠지? 올해는 이거를 허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의 해석으로 둘 다 즐기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 어쨌든 그래서 자, 똑똑한 사람들은 둘 다 즐기는데 이 사람은 이건 위기로운 거 좀 즐기고 싶지가 않은지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럼 밑에 보자. 한참 좀 뛰어넘어 8수 아니고 13수야. 날이 저물어서 도무지 할 일이 없어. 하루가 끝나면 할 일 없지. 할 일이 없다는 건 어디 있다는 거야? 속세? 아니지. 그치. 자연에 있어야 할 일이 없지. 소나무 문을 닫아 걸고. 그러네. 진짜 자연 속에 있지. 달 아래 누웠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뭐 하느냐. 세상에 티끌 마음이 없어. 요만한 마음도 없으니 이로 말도 없다. 야, 나 진짜 거기 더 이상 세상에 대한 티끌 같은 마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요 부귀에 대한 무엇이 전혀 미련 같은 것이 없어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어차피 대비 속에서 이거 맥락 계속 묶어가면서 읽고 있는 거니까 다음 장면 넘어가서도 또 보자. 자, 17수.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의 한 가지라. 성현, 옛 성현들이 뭔가 어디 삶을 갔다? 얘들아, 어디 갔다 돌아가셨네. 이거 아니야. 그분들이 살아갔던 삶의 길이겠지. 그치? 문학에서 길이라는 건 흔히 인생이라는 혹은 삶의 지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이자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단 하나야. 그래서 은커나 형커나 도가 어찌 다르랴. 다시 얘기하자면 숨는 거지. 그럼 은거 쪽이겠네. 우리 아까 보라색이었어. 은커나 현, 보여, 나아가. 이건 뭐야? 세상에 나가는 거지. 어느 쪽을 해도 도가 어찌 다르리리. 다르지 않다. 자, 서리적 표현 나왔을 때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라는 선택지 참 많이 나오는데 적당히 알아서 평서문으로 바꿔 읽을 수 있어야 돼. 평서문으로 바꿔 읽은 다음에 느낌표 하나 붙여준다라고 읽어주면 서리적 표현 되게 정확하거든. 자, 도가 어찌 다르리. 선생님, 그러면 다르지 않다예요, 다르다예요? 어느 쪽이겠니? 도, 누가 추구하던 거? 성현이 추구하던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던 도, 그 도리가 한 가지니까 어찌 다르지? 다르지
않다, 하나다라는 뜻이겠지. 그걸 이해한다면 그 뒤에 한 가지 길이다, 다르지 않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아무데는 늘었더리. 여기서 아무데는 뭐야? 그렇지. 은커나 현커나 보여지는 곳에 있든 자연 속에 있든 상관이 없다. 상관없다. 공간은 상관없고 내가 추구하는 도리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러 와봐. 둘 사이에서 세상 그리고 자연 속에서 엄청 갈등했지만 사실 어디 있는지 뭔 상관이야. 물론 이 사람 자연에 있는 것 같긴 해 지금은. 그래도 어디 있든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뭐만 다 하면 돼? 두 개 사이에 갈등하지 않고 사대부로서 유학자로서의 도만 잘 추구하면 돼. 자, 마지막 19수 보자. 강가에 누워서 강물 봐. 너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야? 그래, 자연이지. 선생님 왜 이거 해요? 아니 여태 본 게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공간적인 묘사가 딱 나오는 순간 얘 어디 있지? 라고 하면 자연에 있네 하고 끝나버려. 자연에서 뭐 할 건데? 세월이 빨리 가. 그래서 백세인들 길겠느뇨? 자, 역시 아까 의문문 한번 생각해봐. 백세인들 길다는 거야, 길지 않다는 거야? 맥락을 봤을 때 세월이 빠르니까 100세, 이 100년이 흘러가도 길지 않게 느껴질 거야 라고 읽어야 자연스럽지. 확신이 없다면 뒤에 맥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신을 가져줘. 10년 전 진세, 진세 어디야? 속세, 진세, 풍진. 그치? 뭐 세속 이런 단어들 전부 다 속세란 말이야. 이 속세에서의 일념 뭐였지? 나 충유하고 싶어. 언제? 아까 십제 황황하여라 라고 나왔었잖아. 나는 원래 10년 전에 충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세속적인 곳에 출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얼음 녹듯 사라졌어. 어떻게? 자연에서 자연을 보다가 아, 세월 참 빠르네. 100년, 어떤 평생도 짧겠다. 그러니 그거보다 더 짧은 10년 전에 우리의 어떤 소망들, 충유에 대한 어떤 바람들, 얼음 녹듯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 시간 너무 빨리 가서. 이런 얘기가 되겠지? 시간이 그냥 단지 빨리 갔단 얘기는 아니고 자연에 있었기 때문에 요걸 선택했기 때문에 세월 잘 간다. 과거의 일은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아. 정도의 얘기를 읽어주면 돼. 아무튼 여기까지 읽어보면 오케이, 일단 이해는 됐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 거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구절풀이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여기다 놓고 이제 각을 관련해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봤을 때 A, 자연물을 대상화하여 그 자연물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솔직히 시험 때 직관적으로 이렇게 지우게 되지 않아요? 왜요? 쌤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개념이나 형식을 얘기하고 거기서 올 수 있는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물어볼 때 혹은 해석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방금 읽은 내용의 주제를 알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의미나 해석이 안 맞을 때 그냥 툭 지우는 버릇이 있을 거예요. 이 버릇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내용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주제랑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딱 들 때 있죠. 빨리 지워요. 그런데 이제 좀 사후적으로 좀 더 공부할 걸 찾아보자면 자연물을 대상화했느냐? 아니 그러면 대상이 된 게 자연물이냐는 거잖아요. 이 시에 자연물을 대상으로 삼았느냐? 그러면 자연이 좋다. 자연물이 무심하고 한가하다. 대상화한 거 맞는데요? 근데 역동성을 부여했다. 역동성의 뜻은 뭐예요, 얘들아?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적인 거 멈춰! 어른! 동적인 거 땡! 움직여! 역동! 우와! 좀 더 격정적이고 빠른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격정적이고 움직임이 좀 더 강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파도가 친다 혹은 뭐 번개가 내리친다, 해일이 밀려왔다 이런 것처럼 좀 진짜 거대한 변화, 큰 변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관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B 볼까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화자와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좀 일단은 주제 위주로 생각은 해보자는 거예요. 자연에서 누워서 세상에 관심 없다. 인간이 자연하고 엄청 조화로운 상황이니까 역시 또 주제가 되게 안 맞아요.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다만 시험 보다가도 여기서 지워버렸겠지만 그 다음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면 시선의 이동이라는 단어가 종종 출제가 되죠. 저거 무슨 뜻이냐면 보고 있는 대상이 1, 2, 3 이렇게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묘사하고 있는 애가 하나가 아니에요. 이동하고 변화해요. 근데 어떻게?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럼 가까운 대상에서 먼 곳. 진짜로 거리감을 얘기하거든요. 이거 진짜로 물리적인 거리. 실제로 화자랑 대상이 가깝냐, 이거 뭐냐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뭐 눈앞에 있는 거 얘기하고 멀면 하늘, 산 되게 먼 거 얘기하는데 일단 그걸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다라는 건 굳이 이걸 내가 근경, 가까운 걸 소나무 문을 보고 그 대상을 묘사하고 또 달을 보고 그 대상을 묘사하고 이게 아니죠, 지금. 이게 아니라 그냥 나 소나무 문 닫고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혹은 소나무 아래 목 빼고 누워가지고 하늘 보고 있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뭔가 시선을 이동해서 대상을 뭐 여러 개를 보고 있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상하고 여기도 이상하고 뒤가 괜찮네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C. 성현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화자가 지닌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 화자가 뭐 궁금해했나? 두 번째, 성현의 말이 인용되었나? 그럼 이 밑에를 한번 볼게요. 한 가지 길이고 화자의 대사는 여기 종장에 다르지 않아. 아무 덴들 어떻겠냐?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겠어요? 아니죠. 이게 뭐예요? 한 가지 길이다. 다르지 않다. 아무 데여도 상관이 없다. 아무 데 어디. 은이든 현이든 술이든 아니 처든 출이든 상관없어.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간 길 하나거든. 궁금증 없는데요? 그쵸? 그 다음에 성현의 말의 인용을 그 다음에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말을 인용했다라는 건 보통 뭔가 형식적으로는 걔가 뭐라고 했어 라고 했어 혹은 걔가 뭐뭐고 했어 라는 인용문의 형태로 가지고 올 거고요. 내용상으로도 저 성현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타인의 말을 내가 끌고 와서 인용했다라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성현이 간 길이 하나였다라는 게 누가 했던 말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인용이라는 표현도 되게 이상하다. 이건 좀 사후적인 얘기예요. 그럼 일단 다 틀려요? 선생님 왜 23번 먼저 나와요? 그 선지 4, 5번이 나글이어가지고 이제 생략을 하고 23번을 먼저 풀 거예요. 자, 기억 구절풀인데 이런 문제는 사실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기억, 평생, 화자의 인생이죠. 그래서 사실 정보 맞고요.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져 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주제의식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만 더 확인해보면 평생이 원하는 거 충효뿐이다. 중요하다. 괜찮죠? 시험 볼 땐 직관적으로 맞아 하고 지웠을 것 같아요. 2번도 한번 볼까요? 화자가 돌이켜보는 삶의 기간,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 구절을 볼게요. 마음에 하고자 했다. 이거 원한 거였죠. 뭐? 평생 동안. 그래서 방황하고 돌아다녔다. 충효를 원했다는 거 위에서 나왔고 평생, 10제, 마음에 하고자 해서 돌이켜보니 이렇게 긴 시간을 헤맸구나.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돌이켜보는 삶의 기간도 맞고 평생이라는 인생도 맞고 그로 인해 충효를 실현하고자 애쓴 것도 맞고 중요하게 여긴 것도 맞고 1번 맞으면 2번도 맞겠죠. 전제 3번.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해. 주제상 별 문제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보면
성현이 가신 길, 성현의 도. 한 가지, 똑같다. 만고, 유구한 세월, 예나 지금이나 오랜 세월 똑같다. 연결되죠? 4번. 리을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난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 화자가 안타까워한다 라고 볼 수 있는가? 볼까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니 100세인들 길겠느냐? 100세도 길지 않을 것이다. 일단 1. 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 뭐 물어봐요? 서리적 표현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죠. 아까 앞에서도 궁금증 아니었잖아요. 그쵸? 서리적 표현이라 그냥 강조한 것이지 궁금증 의문문이 아니었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세인들 길겠느냐라는 게 길지 않아 라는 설명인 거지 서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길겠느냐 길다 아니라고요. 선지의 출제 의도에 대해서도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에 대한 일단 빠르다고는 했어요. 그래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이게 맥락상 주제가 이게 맞아요? 리을이 있었던 위치가 뭐예요? 이 밑에랑 연결되죠, 바로. 백세인들 길겠냐? 안 길다. 그래서 10년 전에 그 세상을 향했던 어떤 충효를 실천하고자 했던 마음이 얼음록도 사라졌다. 기억도 안 나는 까마득한 옛날이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서가 안타까움이겠어요? 이건 난 그냥 옛일은 기억 안 나. 자연에 있는 거 시간 되게 빨리 가고 나 여기서 살만해. 이런 얘기겠죠. 안타까움도 안 맞을 것 같고 비슷하게 그냥 엮어서 10년 전은 과거의 한때고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 그쵸. 대비되게 진세일념이 있었던 시절. 그럼 여유를 느끼는 건 이렇게 시간 잘 간다 정도의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이 지금 풀면서 뭘 하고 있어요? 선지들을 연결하는 게 보여요? 쌤은 시험을 보면서 꼭 구절풀이를 할 때 혼자 따로 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어차피 둘 다 같은 수에 있었다면 하나의 맥락이니까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한 묶어요. 그럼 충효를 실천하려고 애쓴다와 중요하게 여긴다가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닐 것이고, 그쵸?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었던 19수 맨 끝이었죠. 1년하고 호응해요. 왜? 십제황왕이랑 10년 전 진세는 호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 딱 연결해 놓고도 보면 여유를 느끼는 상황 너무 좋아. 그럼 시간이 긴 게 아니라 그리고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나 너무 좋아. 이렇게 연결해야 되니까 4번이 틀리고 그러면 과거의 한때는 어땠는데 현재하고는 좀 대비됐었지 라는 흐름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죠.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시행, 시구의 해석이지만 사실상 이 시 전체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스타트와 끝에 이 처음의 갈등과 그 10년 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이제 이런 갈등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갈등이 해소된 부분을 대응시키고 조응시켜서 전체 구성을 이해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4번이 틀리네요. 자, 이제 24번으로 가볼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이해해라 하는데 이거 연시조의 긴밀한 연결, 유기적 연결성 더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푸셨을 텐데 애들도 보니까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오답률이 왜 높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눈알만 대충 이렇게 굴려서 그래요. 쌤조차 하나하나 확인하고 꼼꼼히 보는 게 고전시인데 여러분 너무 고전시를 훅 보는 경향이 있어요. 훅 봐도 되는 건 언제나 뭐다? 묘사, 열거, 과장. 얘들은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훅 보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대놓고 긴밀한 연결을 물어보겠다는 문제는 훅 봤다간 진짜 훅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점수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어. 빨리 봐야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하며 꼼꼼히 봐야 하는 걸 스스로 구분하셔야 돼요. 저렇게 시그널을 줬는데 눈알만 굴리다가 틀렸다. 오늘 치킨 드시지 마세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삼수 인천이 좋으리라. 삼수 어딨지? 쌤이 한번 좀 보기 좋게 붙였어요. 나 자연 좋아.
일수에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 뭐? 마음에 하고자 했던 거 나 자연 말고 충효. 속세하고 싶어. 뭐야? 서로 다른 태도. 그쵸? 속세와 자연 서로 다른 태도. 이름 맞는 얘기겠네요. 근데 이거 24번 가장 적절한 거니까 답 1 나오고 끝났네. 뭐야? 허무하다. 다행히도 나왔으니까 후딱 넘어가도 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다른 선지들도 풀어볼게요. 빡시다. 2번. 제3수. 이렇게 삼수 하면 우리 반 애들 중에 저 삼수 이런 친구 꼭 있어요. 재수 하면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삼수 하면 어휴 이러고 사수 이러면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아무튼 삼수. 자, 너를 좋지를 했던 태도. 너 누구 무심어줘 어줘. 자연이죠. 팔수에서 출 하는 모습. 세상에 나 가는 모습. 봐봐, 대비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출은 세상 나가는 거, 자연 쫓는 거, 너를 쫓는 거. 그럼 둘이 뭐? 실현되면 안 되지. 대비되는 거죠. 대비되는 관계. X. 팔수. 이것을 즐기나니 뭐 즐기는데? 요것과 요것이요. 일수의 이 두 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일수. 이 두 일 뭐? 충과 효. 이걸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의도예요? 이게 충과 효, 출 아니에요, 출? 출을 즐기겠다. 즐길 수 있다. 처하면 또 조월경륜을 즐길 수 있다. 둘 다 놓지 않겠다죠? 그래서 추구하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요. 추구하지 않겠다 아니고요. 됐어요? 네. 그래서 3번은 틀리는데 아까 이제 해석할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이거를 이 두 가지를 다 즐김으로도 해석했지만 즐긴다라는 서술어를 맞춰서 그럼 이건 조월경운을 즐기는 거네, 자연을 즐기는 거네 라고만 연결했었던 적이 있다니까요, 옛날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자연을 즐기고 부귀를 싫어해 가난하게 살 거야가 되잖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것을 즐기나니는 자연을 즐기는 거니까 이 두 일, 속세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처럼 착각되기가 쉬워요. 그쵸? 선생님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얘들아. 그래서 아무리 이런 해설들이 존재하더라도 과거의 해설 혹은 옛날 자료의 해설, 올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해설 보지 마.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해설이니까 지워주시고,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는 안 되는 해설이니까 지워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수특수한 강의들에 있는 해설은 좀 참고를 많이 해주세요. 공식적인 거. 어쨌든 그래서 3번도 틀리게 되고요. 4번이요. 달 아래 누운 모습. 여기. 그다음 전로한가였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나는 사실 그냥 여기서 지우고 싶다. 야, 뭘 언제 전로한가한 걸로 되돌아가고 싶냐? 시상의 흐름상 어때? 갈등을 하다가 변화하는 과정이라며. 그래서 갈등, 속세와 자연 속에 갈등하다가 자연이 이기는 내용인데 한가한 것도 자연이고 달 아래 누운 것도 자연이지 않니? 그럼 뭘 되돌아가. 자연이 승리하는 모습이지. 자연에 살고 싶은 모습이.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들여다보면요. 13수에서 달 아래 누운 모습, 자연에 있는 모습에는 3수에서 전로 한가하였던, 누가 전로 한가해? 자연이 전로 한가해. 그 삶으로 뭐? 통일시 되는 거죠. 이 삶을 너를 줬겠다고 했는데 줬는데 성공한 거죠. 그쵸? 통일시 되고 일치하다? 근데 되돌아간다고. 되돌아가려면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고 회복해야 되는데 시점이 이상하죠? 시상의 흐름하고도 안 맞고요. 그래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17수. 아무데들 상관없죠. 19수 1년 한번 볼까? 17수. 아무데들 상관없죠. 출이든 처든 나는 자연에 나는 도리를 다 할 거야. 아무데든 상관없어. 이거랑 19수 1년 진세 1년 속세에서 막 목매고 있었던 시절. 바뀔 리가 없지. 이거 이제 얼음 녹듯 사라지고 어디서든 나는 그쵸, 성현의 도를 추구하면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얘로 바뀌면 안 되죠. 됐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 방향이면 괜찮아. 19수에서 일념이었던 생각이 이제 높고 아무데든 상관없다라는 결론으로 바뀌게 된다. 이랬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선제 이 방향도 좀 더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됐슈? 그래서 답은 어차피 1번이 나오긴 했었는데 안 틀려. 이제 26번이에요. 가랑 관련된 선지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보세요. 부귀는 위기라서 가난하게 살겠다. 가난하다 선택한 가치다. 추구하겠다. 네. 선지 3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이로 말도 없다. 없어다. 세속적 가치에 대한 구애되지 않아. 전혀 거기에 미련 없어. 오케이. 다음 4번. 도무지 할 일이 없어. 구절 잠깐 확인해 보세요. 자연에서 할 일 없다라는 얘기예요. 출사하지 못한 것 이런 얘기 아니고요.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답 4번이 틀리게 되겠네요. 5번이요. 도가우스지 다르리 출사와 은거 사이의 고민이 해소. 되게 중요한 선지예요. 고민이 해소. 고민이 일단 있어야 돼요. 출사와 은거 사이. 그 다음 해소.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자연으로 결론이 기도 하고 더 정확히는 자연이든 속세든 별로 상관없어 라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도가 어찌 다르리 다를 거 없다. 야 나는 도 어디서든 추구할 수 있어. 해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어요? 되게 고맙지 않아요? 가만 가지고 풀었는데 답이 다 나왔어. 나 안 풀었잖아. 그리고 심지어 남은 문제 25번밖에 없을걸 지금 답지 보면. 그치?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쌤은 이렇게 풀고 나서 실제로 진짜 답을 보니까 25번 하나만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심지어 나그를 보니까 길이가 되게 길더라? 그래서 25번 먼저 보고 읽어야 되는 방향을 그냥 결정해버렸어. 자, 25번에 가서 발문을 보면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보기에서 봤거든? 이욕이 어느 쪽이야? 이쪽. 의리가 어느 쪽이야? 떨쳐야겠다라는 마음. 근데 떨쳐야겠다라고 맘먹으면서도 현실에서 안 떨치는 잘못. 이게 이욕을 선택한 거지. 두 개 사이에서 이욕을 선택했어. 그리고 그걸 잘못했다고 성찰하고 있는 글이구나. 읽을 방향은 다 정해졌어. 그러면 어차피 D 이 부분은 발췌독해서 해결하면 되고 실제로 읽어서 해결해야 될 거 이 문제 정도 하나 남은 거잖아. 근데 그럼 고민을 하지 않니? 나글은 길어. 언제 다 읽어? 현장에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25번. 근데 읽는 방향도 정해져 있어. 두 개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잘못하는 거. 그럼 난 어떡할 거지? 난 이럴 때는 얘들아 선지를 한번 먼저 봐. 왜? 가끔 우린 그런 얘기를 해. 선지를 보면서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좋다. 근데 대체 어떨 때 선지를 봐야 되고 어떨 땐 지문을 먼저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 사실 있는 선지를 다 먼저 봤다가는 얘들아 오히려 지문 보는 시간만 까먹고 다 까먹어. 내용도 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처럼 되게 명확하게 긴 글을 읽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개야. 그리고 심지어 그 한두 개의 초점과 읽어야 되는 방향도 좀 정해져 있어. 그럼 쌤이라면 선지를 먼저 이럴 땐 확인을 하고 내가 읽어내야 하는 글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접근해 줄 거야. 왔다 갔다 많은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선지 1번. 결읍을 얻은 게 다행스러운 게 이욕 쪽이냐? 아내가 가길 권한 게 이욕을 몰랐기 때문이냐? 상사공이 도와준 것도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 걱정했느냐? 유택이 반대한 것도 의리를 해치지 않길 바랬기 때문이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욕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냐? 됐다. 뭐? 선지 보니까 난 알겠어. 이욕이다 의리다 쪽에서 글쓴이 외의 아내, 상사공, 유택, 유평 요 사람들의 심리나 반응에 대해서 체크하라는 게 이 문제를 읽어나가야 할 방향인 거야. 선생님 이런 거 굳이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본문 먼저 갔는데요. 그럼 아마 이랬을걸? 본문 다 읽고 이선지 보고 아내, 상사공, 유택, 유평 이거 어디 썼지 하다가 적당히 찾다가 틀렸거나 혹은 풀다가 아차 이거 인물끼리의 관계를 잡았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아차 뒤통수를 맞고 다시 유평과 유택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읽었을 거야. 어느 쪽에는 시간이 꽤 걸려. 그리고 정답률도 떨어지고. 그치? 이럴 때 어떨 때?
읽어야 되는 방향 다 나왔고 글의 중심 내용 다 나왔을 때 그냥 내가 빠르게 선지를 통해 글을 읽을 수 있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고작 한두 개라면 이런 방식도 선택하는 거 괜찮다고 봐. 쌤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기로 했어. 이 글은 이욕과 의리 사이의 갈등에서 누가 어느 쪽 편에 있는지, 누가 어느 쪽을 돕는지 그걸 봐주면 돼. 자,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죠.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 하는데 아내가 지금 무슨 생각해요? 이제 나는 인물의 관계, 그리고 이욕, 그리고 의리 요 사이의 걸 잡을 생각을 할 거예요. 아내가 가서 겨를 구해와. 유택은 안 돼. 유평은 해보자. 만약에 출제 의도를 모르는 채로 읽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출제 의도를 알잖아. 얘는 안 돼. 얘는 해보자. 나는 블라블라 했더니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해. 그래서 의견을 구해보지 않고 해보자. 이렇게 입장들을 잡았어요. 다만 이게 의리를 심히 해치지 않을 듯하였다라고 고민을 했다는 건 혹시 의리를 해칠 수 있는 일인가 고민할 법했단 얘기이기 때문에 이욕 쪽에 관련이 있는 거다. 이 표현 때문에 얘가 이욕과 관련이 있는 건가? 이 정도 대응을 했을 것 같아요. 상사고? 약 지으려고 갔는데 내가 가고자 한 걸 알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따랐다. 얘도 구해와. 이 입장이죠. 그러면은 유택은 안 돼. 나머지는 다 돼요. 요거는 일단 잡아놔야 될 것 같고, 계속 취사사에 도착하니 얘들아 공간의 이동, 어차피 저거를 구하는, 이욕을 구하는 일과 관련한 사건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공간 이동했을 때 이욕을 구하는 일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욕을 구하자, 구했냐 못 구했냐, 의리하고 어떻게 충돌했냐, 이것만 저 시공간에서 잡으면 되겠죠. 모여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대. 결합 때문에 온 사람들 막 싸워. 근데 어쨌든 막 가혹한 일까지 했는데 못 얻고 막 난리도 아니야. 이게 다 뭐야? 이욕을 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되게 심각한 상황? 그치? 그냥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막 싸우고 악의 다툼하고 악다기가 됐다. 중략. 그 뒤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했지만 그 속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의리를 이욕에 빼앗겼다. 그래서 초연이 버리고 뭘 버려? 그러니까 의리를 이욕에 빼앗겼다는 건 난 이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연이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어. 뭘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어? 이욕을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의리를 버리고 이욕을 선택했어요. 사실은 초연하게 뭘 했어야 되는데, 의리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대요. 여기다. 이욕을 선택했고 의리를 선택하지 못한 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성찰하고 있네요. 사실 상사공 덕분에 나는 얻었거든요. 그럼 상사공은 이제 이욕에 대한 태도가 뭘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사실 나는 헛걸음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이욕을 얻어서 다행이다 했지만 집에 돌아오니까 멍해요. 야, 취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되짚어 생각해요. 생각하는 듯 됐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네요. 나 성찰해봤더니 술 취했을 때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왜 그랬을지 좀 떠올려봤어. 뭐에 취해 있었나? 내가 왜 그랬지? 자, 이제 내 아내가 나온다? 그러면 내 아내도 이욕에 대한 입장이 뭐였을지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아내. 식견이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가난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했던 사람이야. 가령 이와 같을 줄 알았다면, 이욕에 이렇게 한눈 팔려서 취한 사람처럼 막 싸울 줄 알았다면 나에게 이런 거 권하지 않았었을걸? 또 유평도 그거 찬동하지 않았었을걸? 그러면 아내랑 유평은 다 어느 쪽이야? 이욕 때문에 권했던 사람들은 아닌 거야, 다들. 상사공? 청렴한 사람이야. 그럼 끝났어. 얘도 이욕 때문에 권한 사람은 아닐 거야. 그래서 결합이 필요했을 거고, 또 마침 이렇게 귀속된 절이고, 또 서너 명 뭐가 있고, 힘이 없을 걱정도 없고, 그냥 구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나를 뒀다. 그 마음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를 비난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를 위해서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준 건 어쩌면 속으로 대욕했을지도 몰라. 그래도 에휴 불쌍하다 라고 봐줬을 거다. 즉 이욕이나 악다귀 다툼을 선택할 사람이 아니다. 불쌍한 걸 봐줘서 그런가? 그래서 맹자는 말해 야, 우리가 가난해도 의를 잃지 않는다. 의리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극도 뭐 그런 말을 했대. 자, 옛성현의 말을 인용하는 건 자신을 성찰하거나 그 말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동일시할 수도 있고 대비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일지 모르지만 의도가 있을 거야. 의도에 대해 생각해야 돼. 궁함 때문에 의를 잃었잖아. 창피해. 부끄러워. 뉘우쳐. 성찰.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유택. 누구? 말렸던 사람. 유일하게 말렸던 사람. 아, 유익한 말을 했던 거구나. 핵심? 나머지 사람 비난해? 안 해? 안 해. 얘들도 이욕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그냥 나를 위해 그랬을 거고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안 보냈을 거야. 유택. 애초부터 나에게 의리나 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 관계의 정리를 가지고 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2번 볼게요. 선지 4번을 잠깐 보면은 D가 있어요. 점층적인 표현,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 얘들아, 개념이 나오고 거기에 효과, 주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제가 안 맞으면 바로 지울 수 있다라고도 했어. 여기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수선하려 하는 일 때문에 결읍을 구해와라 라고 했으니 결읍을 구해오는 일을 결정했다. 나 앞으로 이 일 할 거야. 거기까지만이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일 수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면서 그 일을 집수선하려면 필요한 거니까 중요하긴 하겠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장면의 의도가 이 일, 결읍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환기, 불러일으키고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죠. 네, 그래서 주제나 의미, 의도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뭐 근데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중요성을 환기하는 게 여기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불편했고 그래도 좀 찝찝해서 앞도 한번 봤어요. 점층적인 표현. 점층이 뭐예요? 이거죠. 층층이 증가하는 것. 있어요? 너는 안 된대, 너도 안 된대, 나는 된대, 쟤는 된대. 이게 무슨 점층이야 얘들아.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점층이지. 눈은 살아있다, 걘 이렇게 되긴 한다.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걔는 또 요 형태네. 아무튼 이게 점점 층층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5번 비유적 표현. 이가 이 부분이었거든. 비유는 뭐예요? 사실 되게 많아. 직유도 있고요, 은유도 있고 의인도 있고 엄청 많지만 여기서 비유적 표현, 수능에선 흔히 직유나 은유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듯이, 처럼 같이 찾으면 좋은데 다시 직유일 때 듯, 처럼, 같이 있고 요런 거 찾으면 좋아요. 판서가 날라가지. 지금 새벽 3시라 그래. 그래서 자, 듯처럼 같이 해서 여기 보면 듯 보이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 오케이.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 아, 나 되짚어 생각해봤어. 그치, 괜찮겠네요. 답 5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내고 나면 진짜 이제 뭐 남았어? 아까 인물들 간의 관계가 이욕에 그리고 의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시 한번 풀어보자. 1번. 글쓴이는 결읍을 얻은 걸 다행스럽게 여겼고 그건 이욕이야 라고 생각했고 아내는 권했지. 이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권했지. 왜? 나머지 사람들도 이욕을 좋아하진 않았어. 그러면 글쓴이는 결읍을 얻도록 상사공이 도와줬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야.
상사공은 사실 속으로 욕했을지도 모르겠고 자기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그냥 도와준 거였잖아. 그럼 나를 위해 도와준 거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거 걱정해서 도와준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목적도 틀리고 요런 언급도 없고. 4번에 유택이 반대했다. 확인이 됐어. 아까 유택만 반대했지? 의리를 해치지 않길 바래. 응, 의리 맞고. 그 다음 유평은 뭐 했어? 나머지 동의했지? 이욕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겠지. 맞네. 해서 답 3번이 될 거야. 이건 미리 잡아놓지 않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고, 만약에 미리 안 잡아놨으면 풀다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끝까지 확인을 해줬어야 돼. 답은 3번이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 26번. 사실은 이미 답은 나왔지. 여기서 출사하지 못한 것 쪽이 아니어서 답은 이미 나왔었고, 다시 가지고 보자. 궁해도 을을 잃지 않아 말 인용한 이유가 뭐였어? 유학자로서의 신념. 그래,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가져온다니까? 왜? 나는 을을 잃지 않고 살 거야. 앞으로의 신념과 태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뭘 못 버렸어? 이욕을 못 버렸지.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했다. 그대로 이욕. 4번이 사실 이미 틀린 걸 알지만 좀 더 보면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아대는 모습도 세속적 가치, 이욕 때문에 그런 건데 경제적 문제까진 맞아요. 아, 곤란을 겪는 상황? 글쎄, 이거는 이욕을 추구하느라고 좀 과하게 싸움이 난 상황? 그치? 나 이거 좀 하나 더 얻어가야지? 근데 곤란을 겪는 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건 가난하다라는 얘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뭔가 악의다툼을 하거나 갈등을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적절했을 것 같아요. 그쵸? 다툼이 일어나는 아주 흉한 상태. 그래서 요거는 이쪽 곤란을 겪는다라는 표현도 좋지가 않고, 선지 5번 을을 잃은 것에 대해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라는 다짐, 을을 잃지 않아야지 성찰적 태도 괜찮았고요. 아까 요 위에 있었던 유학자로서의 신념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답 4번으로 나오게 됐고, 자, 여기까지 해서 고전시 그리고 수필 해설 맞춰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특이한 접근 하나 있었죠. 뭐? 문제가 한두 개 남았을 때는 이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가끔은 그냥 발문 한번 보고 선지들의 흐름 한번 보고 이 문제의 의도가 뭐다? 그러면 이 의도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독하거나 혹은 그 필요한 내용에 맞춰서 지문을 다시 머릿속에서 배치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이런 방법도 한 번은 시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